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쌍용차 인수권에 생긴 변화의 흐름과 또 테슬라 급등으로 인한 2차 전지주 흐름 등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자,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했는지 오늘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코너가 있죠. 자,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한 관심주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하는지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정석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혼자 나오셨는데. 네, 혼자 조금 외롭지만은 네.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 최근에 좀 별명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네. 프리티 전문가라는. 프리티. 네. 네. 프리티 전문가라는 좀 별명이 생기신 것 같은데, 자, 김정석 파트너님이 프리티하다, 굿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종목들 정말 힘있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렇게 지금 김정석이라고 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QR코드 옆에 보이시죠?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정석 파트너님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프리티한 종목, 굿인 종목들 많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프리티한 종목들, 또 프리티한 이야기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김정석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 봐요. 네. 일단은 코스닥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힘있게 가주는 모습인데 네. 코스피가 좀 박스권을 빨리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 돌파할랑 말랑 지금 굉장히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2,8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이저도 지금 단기 시장, 단기 위주의 시장인데다가 아직은 조금 중장기 편입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한 단어로 좀 표현해 주신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 흐름 말입니다. 네. 프리티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강한 힘은 아직 없다.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점이라는 것을 또 저점 하방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갖고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관 외인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더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관찰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Positive and pretty.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공격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리티하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 시장에서 주목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8위부터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세원 ENC가 차지했고요. 7위는 기업은행, 6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자리를 했습니다. 5위에는 대한해운이 올라섰네요. 네, 오늘 8위 종목은 세원 ENC였습니다. 오늘 0.95% 하락해서 1,045원의 종가 형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계속 좀 약세였어요. 중국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 기업 망고펀과 한중게임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3거래일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세원 ENC는 최근에 저도 조금 지켜는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강한 흐름은 지금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살펴보니까 오기 전에 전기주주총회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전기차 2차 전지 지금 마구마구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수입, 개발, 제조, 유통 그리고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주주총회의 내용이 눈에 좀 돋보인다.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에이트원 주식회사 에이트원의 최대 주주인 KC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주식을 85억 원 정도의 신규로 취득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디지털 킹덤 홀딩스 등 소유 주식수 지분율이 5.96%에서 11.93%로 5.97% 약 6% 정도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뭔가 최대 주주 변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오늘 살펴보니 오늘 외인 순매도 5위에 속하는 외인이 좀 많이 던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분석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차트는 지금 상당히 굴곡이 좀 심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최근에 요쪽 부분에 요쪽 부분 두 개에서 뭐 제가 저의 주요 기법인 공격 수급은 아니지만 세력의 특히 외인 세력의 공격 수급이 좀 형성이 됐다. 공격적인 수급이 형성됐다. 그런데 오늘 약간 조정을 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시점에서 전체 차트의 위치도 상당히 눌림목으로 좀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던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강한 파동을 한번 그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였지만 지금은 조정을 조금 이쁘게 한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트의 위치상 기술적 분석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retty and suspicious. 뭔가 이쁜데 수상하다. 뭔가 좀 냄새가 조금 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이었던 세원 ENC 한마디로 프린티 앤드 서스피셔스. 예쁜데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으로 좀 사업 영역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인 기업인데 오늘은 외인이 많이 팔아냈고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기록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오늘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눌림목으로 좋게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차트 위치상 볼 때 기술적으로도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김정석 파트너님이 프리티 앤드 서스피셔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었는데요. 오늘 1.82% 하락해서 1,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였는데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10건 중에 8건 이상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마디 정리를 하셨는지 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깐추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ad입니다. 안 좋습니다. 배드군요. 네, 저는 이왕이면 다른 은행주 또 금융주 이런 주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네. 세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은행은 파월 의장이 25 베이스 포인트가 아닌 50 베이스 포인트
이쪽으로도 지금 언급이 된 매파적 발언이 언급이 된 상태고 수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이나 보험 주식 이런 주식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단 기업은행은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은행이 지켜야 될 금감원 전수 검사 결과 적합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 위반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펀드 판매 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합니다. 이 펀드 판매 시 준수 사항도 내규화 만들지를 않았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네. 정리될 수 있고 운용사 선정 기준 없이 디스커버리를 선택을 마구하고 또 그래서 모두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 제재도 확정을 못한 상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환매, 우리 펀드는 환매라고 하죠. 환매 지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10건 중에서 무려 8건 이상을 불안전 판매로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최대 4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적합성, 적정성 또는 설명 의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내부 통제 기능으로 통해서 통제가 돼야 되는데 내부 통제 기능도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표현드리고 싶고 주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주식 중에서 왜 오늘 해필이면 기업은행을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공시나 뉴스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보면 비교적 이러한 사안이 없을 때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고를 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주식의 패턴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기업은 저의 주요 기법인 공격 수급도 형성이 안 됐고 뭔가 좀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쁜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악재적 요소 때문에 지금 기업 상황이 좀 부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매매를 하신 분께서는 빨리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은행이나 보험 주식을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 정리로 배드라고 해주셨습니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은행주, 보험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이긴 하지만 다른 은행주로 좀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펀드 불안전 판매 리스크가 있고요. 또 내부 통제 기능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점, 이 점이 특히 배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하단에 김정석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6위도 역시 은행 관련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차지했는데요. 오늘 2.94% 하락해서 14,85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반전에서 낙폭을 점점 키워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최근에 좀 은행주들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다가 좀 대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배드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종목을 오늘은 좀 두갈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기업은행보다는 100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스테이블. 네네. 오늘 좀 새로운 것도 준비해 왔고요. 네, 왜 스테이블이라고 하셨는지. 프리티도 좀 있습니다. 오늘.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설명 이어가 주시죠. 뭐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되는 그런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수혜주다. 그리고 높은 은행 비중이 지금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돼서 우리 금융지주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익 개선이 지금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원활한 민영화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는 기업이고 증권 자회사 외에도 비은행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카드사 M&A 인수 합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자료를 참고하면 동사의 1분기 지분 순이익은 8,075억 원으로 추정치라고 부르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연히 분기 8천억대 경상적 손익을 낼 수 있는 금융지주사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런 점이 인상적이고 요 한마디로도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목표치도 상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종목은 우리 금융지주는 요 날이 저의 주요 매매 기법인 공격 수급이 형성된 날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요렇게 물결 파동 모양으로 싹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시 금리 인상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선을 5일선, 11선을 타고 우상향을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고점 매물대를 맞고 오늘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21선 조정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은 조금 더 하락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조금 들고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증권사 목표치는 18,000원 정도로 조금 더 높게 잡은 증권사도 있던데요. 평균치로 봐서는 18,000원권 이쪽까지도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내려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간격을 띄고 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단 굉장히 큰 탄력성을 가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스테이블하다.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기업은행과는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이익 개선이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카드사 인수로 이익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업은행에 이어서 우리 금융지주까지 은행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 은행 업종에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 은행 업종 지금 진입하려는 분들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역전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거의 호황에 가깝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고 은행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 당연히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전 현상에 따른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집을 가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장단기 금리 차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은행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조정을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그 조정 구간이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5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대한해운이 5위 차지했는데요. 오늘 0.18%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2,72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상승폭 다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좀 다시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또 개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막판에는 다 반납을 하고 하락 마감했단 말이죠. 네네.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한마디 오늘 정리. 아침에 제가 이게 파바박 튀는 네. 그런 수급봉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외인,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외인하고 기관이 한꺼번에 쌍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개인만 순매수로 좀 추격 매수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종목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개인분들이 이런 단타봉에 좀 올라타셨다가 분할 매수를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물리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딱 보고 얘는 오늘 진입하면 안 되겠다.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종목인데 전반적으로 대한해운에 대해서 살펴보면 21일 날 공시에 보면은 SM그룹 3월 21일입니다.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 LNG가 최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인 LNG 벙커링선 K-로터스호를 인도받아서 첫 출항에 나섰다. 아마 이것이 주가 상승을 조금 불러일으킨 것 같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이런 대형 선박에도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소식들이 최근에 대한해운을 주가 상승을 일으키게끔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운항 효율성은 높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3월 22일 공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71.3%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57.6% 증가한 3,501억 원 정도고 또 중요한 사항이 지배주주 지분순이익입니다. 이것이 715% 증가한 486억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발표됐고요.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4분기 매출액을 봐도 1,293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7%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7% 정도 증가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흑자 전환 또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저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흑자 전환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한해운은 저작년 말에 재작년 말에 굉장히 큰 파동을 냈습니다. 조선주의 부활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더블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장기간 횡보 또는 조정을 받고 역배열 상태에서 최근에 여기에서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정배열로 전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정이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이 조정 눌림목에서 계속 외인이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죠. 밑에 보면은 수급 도표를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상당 부분 담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외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아침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일부를 외인하고 기관은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주식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강한 수급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마디로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모아서 관망해 보시고 흐름을 지켜보셔라. 그리고 대응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쭉 들고 가기보다는 대응도 좀 하셔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all right,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은 all right,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락 흐름 보면 외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좀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물리신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주식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영업이익 개선세 뚜렷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실현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게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사 모으시더라도 대응을 하실 때 있어서만큼은 우리 김정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위해서는 자,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김정석 파트너님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김정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더 많이 주목을 했는지 4위부터 2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4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광림, 2위는 금호 HT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4위 종목 LG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3.24% 하락을 했고 19,4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 밑돌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OLED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하회할 것 같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 전망치인 컨센서스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되면 그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 있고 네. 뭐 그거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오늘 외인 순매도 조사를 해보니까 4위입니다. 4위. 엄청나게 던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수급을 또 자세히 보면은 기간까지도 쌍매도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좋았죠. LG 그룹 자체가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우상향을 해줬고 그동안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파주 헤이리 쪽에 사는데 LG 쪽에 많이 놀러 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길거리에 차들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은 LG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감지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향으로 밑돌 것이다. 그런 우려가 영향을 강하게 준 것으로 보이고요. OLED라고 하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OLED TV와 POLED, 플라스틱 OLED, 출하 부진 여파로 전분기 대비 실적 악화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원래 또 이런 실적 자체가 또 주가에 금방 또 반영이 되는 게 당연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방 수요 약세로 또 LCD 액정 표시 장치 가격 반등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LED 자체도 신규 경쟁사 진입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닌가,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 뭐냐 하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 잠시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영원히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까지 좀 지켜본다면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OLED TV 재고 조정 일단락과 북미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수혜도 하반기에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신 분께서는 만약에 이것을 모아서 들고 가시겠다 생각되면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보시고 실적 부분도 철저히 확인하시면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가시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봐서는 빨리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이쯤에서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공격 수급이 들어왔던 걸로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파동을 이 주식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우상향 파동을 그려줬고, 물론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어져서 5파로 쭉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적정 대비 27,600원 고점을 찍고 우하향을 하다가 다시 또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2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중간 지점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의 하늘색은 역배열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강하게 21선이 지금 뚫렸기 때문에 하방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위험한 시점 아닌가. 지금 상태로는 물론 저점 영역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이것은 손절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를 하방 지지를 해주고 간다면 하반기까지 쭉 내다보시고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 조건은 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목을 정리하면 쏘쏘 그저 그렇습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께서 쏘쏘라고 그냥 그렇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외인 순매도 4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었고요. 수요 약화로 실적 악화가 전망되는 점은 아쉽지만 하반기까지 지켜보면 그래도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갖고 가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저점 깬다면 손절 포지션 취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위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 3위 종목과 2위 종목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3위 종목은 광림이었고 2위는 금호 HT였는데 광림 오늘 흐름 보면 6.8% 하락해서 4,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는 쌍방울 계열사인데 장 초반에 9% 넘게 떨어지다가 장중에 또 19%까지 뛰었어요. 하지만 결국 낙폭을 키워서 6.8% 내린 4,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쌍방울도 뭐 하루 등락폭이 40%포인트 육박할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고, 계열사인 뭐 나노스, 미래산업, 비비안 주가도 뭐 롤러코스터를 좀 탔다 이렇게 좀 보여요. 예. 광림도 그랬고요. 예. 자, 광림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참 대략 난감한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해라. 저는 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리스키합니다. 여기서 시외로 조금 올랐습니다. 아시죠? 사신 분은 내일 잘 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차트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왼쪽에 대시세를 낸 종목은 이것이 하방 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도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된다. 정말 정확한 재료와 또 제가 보는 기준에 공격 수급 정도나 골든 크로스 정도는 발생이 돼야 저는 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쌍용차 인수 추진과 관련된 에디슨 EV가 실패한 이 쌍용차 인수 사안을 뭔가 소재로 해서 강하게 파동을 일명 이걸 설거지 파동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설거지 파동을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위치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점상으로도 2번 날아간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고점에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격 수급의 위치는 지금 여기 첫 번째 기준봉 이날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려온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강한 수급봉이 형성되는 것은 아마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을 바로 쌍방울 그룹, 광림, 비비안, IOK, 미래산업, 나노스, EM 플러스까지 총합해가지고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점상이 나온 이런 이격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오늘 단타를 해보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도 수급이 개인 수급이 어마무시합니다. RSI 지표상 또 지금 거의 85가 넘어서는 고점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침에 또는 등락폭을 이용해서 단타로 한번 시원하게 드셔보시겠다는 개인분들이 덤벼드셨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2의 에디슨 EV처럼 이상한 사태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스키하다라고 정리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쌍용차 재료만 붙으면 일단 급등시키고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금호 HT인데요. 이러한 쌍용차 테마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들어가신 분은 시간 외의 흐름, 내일 아침에 파동을 이용해서 분할로 매도 청산을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 종목이 리스키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쌍용차 인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종목이 2위 종목이죠. 금호 HT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 올라섰습니다. 2,645원의 종가 형성했고, 역시 쌍용차 인수권 관련주인데 원래는 뭐 자동차용 LED 조명 전문 기업이죠. 네네. 지금 에디슨 EV가 아직 포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에디슨 EV가 손에 내밀면서 오늘 좀 상한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금호 HT는 어떻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어떤 단어로 구분하기보다는 오늘 개인 매수세가 강한 걸로 판단해서 네. 개인 매수 하신 분들, 네.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홀딩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일부터는 이것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야 된다. 이것저것 말도 안 되게 다 엮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확장성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은 좀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재료의 확장 모멘텀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목을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내일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리스키하고, 오늘 사셔서 상한가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과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합병 무산과 관련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에디슨 컨소시엄 자체가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네. M&A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 자체가 지난 3일 금호 HT에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열어놓겠다. 방식에 대해서 컨소시엄 참여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어놓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금호 HT는 이날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 참여 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러한 소식이 확인되면서 오늘 좀 장중에 강한 수급으로 상한가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금호 HT는 자동차용 LED 조명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S맥을 봤을 때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금호 HT의 최대 주주인 S맥이라는 그룹 자체가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는 점, 이러한 점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호 HT도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부채를 갖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설령 인수한다 해도 추가로 탄탄한 FI, 재무 참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의 확장성 자체가 좀 뒤늦게 출발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주가의 위치는 조정을 받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은 갭 상승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러한 조그마한 전고점들을 넘어서는 흐름이 당연히 연출되겠지만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종목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대시세를 내었고 고점, 싼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터리를 하면서 내려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 매물대에 막힐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묶여 있으신 분들이 많은 주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차익 실현 관점, 그리고 내일 만약에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초가가 낮을 경우에 손절선을 잡고 이거는 트레이더, 좀 트레이딩 훈련이 많이 되신 분이 내일 매매에 참여해도 하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도 결국에 리스키인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스키하다. 네. 좀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잡았어야 된다.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금호 HT도 오늘 상한가 비록 올라서기는 했지만 역시 한마디 정리는 리스키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심지어 좀 뒤늦게 출발한 종목이고 상한가 홀딩하고 계신 분들 내일부터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쌍용차 자체가 부채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인수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도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석 파트너님 굉장히 물론 상한가가 가던 하락을 했던 정말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런 깔끔한 정리 더 많이 얻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박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휴대폰 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한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 1위 종목은 EID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EID였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죠. 오늘 2.28%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214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어요.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무상감자 이슈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지는 짐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두 글자로 깜놀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200원짜리 주식에 오늘 개인 순매수가 1인지 너무나 위험성과 싸우고 계시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좀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우리가 저번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매매하신 분들은 차트 분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락을 보이면서 우리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라이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서 EID가 강한 파동을 이때 한번 냈습니다. 냈는데 제 생각에는 매수 상황을 보니까 이쪽 부근에 500원 부근이죠. 여기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묶여 있으십니다. 개인 순매수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또 이러한 감자 사유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고 접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우려감을 표시드리고요. 지금 차트 분석상으로도 지금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 동전주는 가급적 취급하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정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월 14일
무상 병합하는 감자 결정을 했고요. 감자 사유로는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적정 유통 주식수 관리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 감자 이후가 바로 감자 기준일이 5월 2일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가 강한 또 이런 동전주의 일명 설거지 파동을 기대하시고 매집을 하시는 건 아닌지, 또는 500원에서 사신 분들이 단가 매집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물타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는 오늘 좀 전에 이것이 일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후 혹시라도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10% 5% 가능성이라도 저는 이러한 리스크가 큰 종목은 매매를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차트상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개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은 나머지 물량까지 계속 청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악이다. 배드 앤 리스키. 네. 안 좋고 위험하다. 빨리 처리하십시오. 네, EID, 배드 앤 리스키, 안 좋은 두 단어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김정석 파트너님이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하신 종목들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 내일을 위해서 선택해 오신 내일의 관심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파트너님, 내일의 관심주는 안전하면서도 힘있게 가는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retty and good. 오. 이쁘장하고 좋다. 네.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입니다. 네. 저의 탑픽은 일명 테슬라 이 전기차 대장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되겠고, 이것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 많이 거래했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장중에 제가 딱 보고 거기에서 한 5%가 올라간 상태니까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전기차 소재를 만나서 이런 강력한 파동을 그렸습니다. 네, 정말 뭐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제가 공격 수급 매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위치, 바로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다가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공격 수급이 발생됐고, 이거야말로 우량주 추세 매매를 정말 강한 우량주 추세 매매를 나타낸 대표적인 저의 마스터피스다. 자, 그러나 지금 뭐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면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거의 하한가 가던 날, 네. 이게 바로 낙폭 과대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우량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가 매집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쭉 선을 타고 이 급락했던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을 돌파를 해주는 이 모습을 보일 때, 나 이제 진짜 한번 힘 좀 써보겠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중에 발굴하고 나서 한 5%가 좀 올라간 상태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금 눌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눌린다면 분할 매집으로 접근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설명은 테슬라가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보기에는 뭐 대주전자재료도 있었고요. 또 계열사인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하방에서 파워넷 등등등 많은 2차 전지 LNF도 그렇고요. 많은 2차 전지 전기차 주식들이 지금 반등을 마구마구 우후죽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이 종목이 최근 화재와 내부자 거래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적 성장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 이제 간다라는 표시를 했을 때 매집 늦기 전에 매집하셔라.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일의 관심주는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테슬라 대장주고 아슬아슬한 리스키한 종목 말고 내 포트폴리오에 힘있게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 꽉꽉 눌러 담고 싶으시면요. 자,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김정석 파트너님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프리티한 종목들, 굿한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